이 천하에 둘도 없는 탐관오리 노마. 탐관오리의 유형을 구분해보자면 폭력을 앞세워 압제를 펼치는 조폭형, 융통성 없는 세금 징수로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는 꼰대형,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온갖 술수를 발휘하는 꼼수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김령은 다음과 같이 민성징을 탐관오리로 기록해놓았습니다. 1623년 9월 23일 계하밀로 경상도 관찰사 민성징은 그야말로 잔혹한 인간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형장이 펼쳐져 피가 낭자했고 사람들이 명령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했다. 얼마나 심하면 수령이 마당에 서서 관찰사님, 인제 그만 멈춰주십시오. 이러다가 정말로 사람들이 죽겠습니다. 라고 애걸복걸할 지경이었다. 성질은 또 어찌나 급한지 출장이라도 가는 날엔 꼭 새벽 일찍 출발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혔다. 애당초 특채로 발탁됐으면서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우려고 하니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민성징은 광해군과 인조시대 모두 중용받은 독특한 인물입니다. 인조 제위 1년차 경상도 관찰사라는 무거운 임무를 받고 경상도에 내려옵니다만 그는 융통성은 전혀 없고 오직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만 평가하는 FM 그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압수련과 장형을 실시하며 말단 공무원을 괴롭혔죠. 이렇게 탐관오리 제1유형, 조폭형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가 탐관오리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뒤숭숭한 시국을 단속하기 위해 더 엄격한 정치를 펼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623년 1월 25일 계하밀로. 권극해라는 인간은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은 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데 오직 풍수지리를 좀 본다는 이유로 민성징에게 총애를 받았다. 민성징은 권극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좋네, 그렇게 하게 라고 말하면서 금품까지 지원해 주었다. 덕분에 권극해는 졸부가 되었다. 그리고 민택이라는 자는 민성징의 집안 사람인데 민성징의 힘을 믿고 경상도 내에서 노비나 재물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사람들에게 노비나 재산을 강압적으로 탈취해서 보내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비 몇 명을 민택에게 뇌물로 주었는데 이렇게 민택이 얻은 노비만 해도 40명 가까이 되었다. 폭력을 앞세운 정치를 하면 반드시 끈앞풀이 생기게 마련이죠. 입만 열 줄 알고 업무 성과라곤 없었던 권극해라는 인물은 민성징의 총애를 얻은 뒤부터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차갑지만 내 사람에게는 따뜻한 도시 남자 민성징이 각 고을을 다니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그가 따라다니면서 수고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상당하여 수고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에요. 민성징의 자산관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한편 민성징은 위험하고 지저분한 일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바로 집안 사람 민택입니다. 민택이 민성징의 이름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브로커들에게 상당한 커미션을 받는 조건으로 도망간 노비, 도난당하거나 분쟁이 걸린 재산 문제 등을 처리하는 브로커들과 일종의 도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선 실세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경제의 콩고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에게는 흘러갔을 텐데 말이죠. 한편 김령은 일기에 민성징은 승진하기 위해 김상궁에게 은을 뇌물로 바쳤다 라고 썼는데요. 실제로 민성징의 물건을 실은 수레가 암행어사에게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2유형인 꼼수형에도 합격하신 것 같습니다. 한편 수령의 매니지먼트 스킬이 지역 민심과 충돌하게 되면 수령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때 양반은 나서서 수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거칠고 험한 말도 오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이나 하급 공무원들은 양반처럼 대놓고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백성은 그저 얼른 시간이 흘러서 수령이 바뀌길 기대하거나 지역 양반들에게 하소연하여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양반들은 어디까지나 실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평민의 고통보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적 신념 혹은 양반 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사회적 장치를 지키는 것에 더욱 예민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양반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주저없이 양반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의식 또한 굳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정치에서도 반성할 만한 하나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의견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무늬만 지킨 절차적 정당성이 아닌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된 취지에 입각한 정당한 의견 수렴이 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정치에선 그러한 덕목이 지켜지고 있을까요?